자, 연희 씨 인사 먼저 드릴까요? 네. 네. 안녕하세요. 네. 아유, 뭐 봄이 온 것 같습니다, 연희 씨 보니까. 아, 네. 네. 뭐 무슨 말을 하시려고? 아니, 옷이 이제 저는 뭐 어쩔 수 없이 네. 제가 재킷을 안 입으니까 너무 네. 사람이 초라해 보여가지고 네. 이게 뭐 더운데도 좀 입고 있는데 연희 씨는 확실히 그 뭐라 그러나 그 봄은 여인의 계절이라 그러나요? 봄을 먼저 알리는 뭐 네. 그런 거? 아니 북에도 그런 말이 있나요? 네. 보통 이제 여기서는 가을은 남자의 계절이고 봄은 여자의 계절이다 뭐 이런 말이 있고. 그런가요? 네. 모르겠는데요. 사계절 다 좋아하세요? 저는 네. 봄이 좋긴 좋죠. 봄이요? 봄이 좋죠. 딱 눈속이 내리고 따뜻한 봄이 찾아올 때 네. 그때 기분이 상쾌하죠. 네. 오늘 그런 봄 같은 그 한 커플의 이야기를 가져오셨습니다. 와, 좋네요. 김정은 위원장과 리설주 여사가 그 북에서 기념 공연을 두 분이 같이 관람했다고 해요. 좀 소개를 해주시죠. 네. 네. 2월 16일 하게 되면 북에서 강명절, 아, 그래요? 네. 강명절 이렇게 네. 해가지고 명절이거든요. 한 해에서 가장 큰 명절 중에 하나로 속하죠. 네. 그래서 그 날에는 이렇게 뭐 예술 공연도 하고, 뭐 사람들도 뭐 나가서 강장이나 그냥 춤도 추고 놀고 이런 휴식의 한때를 보내는데 네. 이번에 2월 16일 날에 만수대 예술극장에서 공연을 했다고 합니다. 그래서 국무위원회 연주단, 또 공원합창단, 또 각 미술단체들 해서 종합 공연을 했다고 하는데 이 공연에 바로 김정은 총비서와 부인 이설주 여사가 함께 참가해서 뭐 축하를 해줬다고 합니다. 근데 요번에는 특별히 이제 이설주 여사가 많이 그동안 언론에 공개가 안 됐는데 공식석상에 이제 나타나서 또 이제 한국 언론이나 관심들을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. 저는요 이 네네. 기사를 보면서 참 웃겼던 게요. 이 공연을 하면 공연을 했구나. 공연은 어때? 예술적으로 어떻게 하고 뭐 또 뭐가 다르고 뭐가 뭐 잘못됐고 이런 평가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? 네네. 공연을 했으니까. 근데 공연엔 그 누구도 관심이 없어요. 공연에 뭐가 나왔는지도 몰라. 그냥 1년 만에 등장한 이설주. 어디 요게 관심이 높고 그 요게 대한민국의 어떤 그래도 좀 나간다는 언론 자체도 국내 언론들 자체도 그 모양이고 더 심각한 거는 유튜버들 특히 탈북의 반북 유튜버들 유튜버들이 난리를 칩니다. 서술을 뭐 제각기 서술을 쓰는데 좀 그 이야기 하기 전에 우리는 우선 공연에 대해서 잠깐 이 모습 좋잖아요. 사진 준비하시네요. 네네. 사진 잘 찍었다. 북에서 준비했겠죠? 그죠, 당연히. 저도 각적으로 지금 받아들인 겁니다. 근데 참 부럽습니다. 네. 이렇게 자리가 두 개 하나씩이 아니에요. 띄워앉기도 안 했어요. 지금 코로나가 완전히 네, 종식된 게 그쵸? 아닌데. 네. 띄워앉기도 안 하고 다 같이 그냥 밝은 웃음으로 마스크도 안 쓰고 이렇게 네. 멋있죠. 네. 진짜 그리고 이제 멋있네요. 또 다른 사진들도 있고, 이제 이게 저는 그래도 뭐 그 정치를 조금 학교 다닐 때 이제 배웠거든요. 그래서 거기에 따르면 아무래도 이 북에서도 남쪽이나 세계에서 이제 총비서가 됐죠. 이제 김정은 총비서와 그 어떤 또 퍼스트 레이디에 대한 그런 어떤 관심이 높다는 걸 알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사진을 이제 쭉 언론에 뿌리면서 건재하다. 너희들이 뭐 이렇게 저렇게 많이 추측하고 뭐 악담도 퍼뜨리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. 뭐 이런 것들을 같이 이 기념일도 축하하면서 여러 가지를 이제 같이 보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좀 들었는데. 저는 또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. 네네. 예, 전 북에서 또 살아왔잖아요. 그래서 네. 북의 어떤 정치라든가 국제관계에서 북의 어떤 모습이라든가 이런 걸 좀 보아왔잖아요. 네. 뭐 세계 언론이 뭐라고 한다고 해서 남쪽에서 왜 이설주 왜 안 나와? 뭐 어떻게 된 거 아니야? 별의별 소리 다 많았잖아요. 그랬다고 해서 우리 건재해 있어 하면서 보여준다. 절대 북은 서방이나 남쪽의 어떤 언론 여론에 대해서 신경을 안 씁니다. 너네 아무리 뭐 그런 말도 있죠. 뭐 개가 짖어도 뭐 기차는 달린다 이런 식으로 그냥 뭐 말하겠어 말고 자기네 정치에 따라서 계획에 따라서 움직인단 말이에요. 핵 미사일 쏜다 어쩐다 하는 것도 어떤 국제사회가 말한다고 해서 이런 게 아니라 자기의 군사 계획에 의해서 그 고려해서 하는 거지 뭐 국제사회가 어떻게 해서 여론에 절대 상관하지 않고 자기네 식대로만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 국정원에서도 발표를 했더라고요. 이설주 여사가 1년 동안 뭐 드문 분출하고 나오지 않은 것은 코로나 때문에 어린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 공식 석상에 나오면 많은 사람들과 접촉을 하지 않습니까? 근데 어린 애들 문제 때문에 코로나로 조금 집에 있은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발표를 했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. 근데 그렇게 국정원에서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엄청 난무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제 특이 동향은 없다라는 거죠. 그러니까 전에 뭐
김정은 위원장 건강 이상설 때도 이제 그 국가정보원에 딱 정리를 했죠. 청와대 공식적으로 정부가 특이 동향은 없다. 이제 그러면 그런 정리가 되는 거고, 이전에는 이제 조금 언론을 통해서 뭐 이제 뭐 조중동이라든지 뭐 그때는 유튜버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만 좀 이렇게 바람을 잡으면 정보기관에서 일부러 말끝을 흐리죠. 애매모호하게 트럼프 트위터 쓰듯이 약간 이제 그 여론 정치를 했는데, 요번에는 그 확실히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 촛불 정부 아니겠습니까? 김건기고 아닌 건 아니다. 설사 뭐 정보단체도, 그러니까 정보를 다루는 곳에서도 기관에서도 실수라는 건 있을 수 있죠. 다 오픈된 소스가 아니니까. 하지만 이제 그런 여론 조작은 하지 않는 것 같고, 특이상 동향 없다.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상으로는 아무 문제 없다. 근데 이제 그 아무래도 근데 그 뭐 그래도 좀 우리 궁금해하지 않겠습니까? 그러니까 뭐 김정은 위원장이 오랫동안 모습을 비치지 않는다든지 뭐 리설주 여사가 오랫동안 모습을 비치지 않으면 이제 궁금해하는데, 한 1년 정도 이게 공식석상의 모습을 안 비치니까 조금 이제 궁금했던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문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것을 좀 트집 잡기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. 네. 우리가 김정은 위원장 사망설 나왔을 때 네네. 그때 정부에서도 여러 차례 말을 했죠. 투기 동향 없다. 네네. 그렇게 정부가 나서서 막 제압을 했는데도 얼마나 난리를 쳤으니까, 김정은 위원장이 출연하기 딱 하루 전에 드디어 그 지성호 꽃집에 나온 지성호가 네. 99% 사망이 확고하다 이렇게까지 발표해가지고 사람 많이 웃겼던 일도 있는데, 그렇게 왜 북에서, 아니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이 며칠 안 나온다고 해서 누가 그렇게 관심을 줍니까? 세계 누구나? 왜 북에서 아니 대통령도 아니고 그 부인이 며칠 안 나고 얼마 안 나온다고 해서 왜 그러는지, 또 그 기간에 조금만 이 이설주 여사뿐만 아니라 누군가 뭐 간부 뭐 무슨 자리에 있다가 없어졌어요. 안 보여요. 그러면 숙청당했다. 정치범 세무서 갔다. 항상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. 우리 예를 들어서 남쪽에 저거 뭐죠? 이번에 외무부장, 외교부 장관 네네. 바뀌었죠. 네네네. 네, 강경화였다가 이번에 바뀐 거 아닙니까? 정의원으로 바뀐 거 아닙니까? 네, 맞습니다. 그러면 네. 강경화가 수청당했습니까? 아닌 거잖아요. 네네. 그렇죠. 임정석 뭐였죠? 네. 비서실장 네. 바뀌었죠. 수청당한 거 아니잖아요. 왜 대한민국은 일하다가 그 자리에서 다른 데 갈 수도 있고, 또 다음에 다른 직위로 또 올라갈 수도 있고, 그게 정상인데 왜 북에서는 그 자리 이동이라던가 뭐 건강이 어떻거나 또 나이가 들어서 자리 내는다거나 하게 되면 왜 그게 꼭 숙청으로만 이어져야 되는지, 왜 북을 딱 그렇게 바라보는지, 이런 마음속에부터 그런 견해가 아직까지 있는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 공연을 했는데도 그 공연에 대한 건 관심 없고, 이거 참 중앙일보라서 하나 가져왔던 네네. 네, 공연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. 그럼 1년여 만에 공식 석상의 모습 드러낸 이설주, 김정은 다송이 공연 관람.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데? 참 이해가 안 됐어요. 네네. 뭐 강명도 TV에서도 또 조회수가 36만이 나왔네요. 이 에피소드에. 네. 예, 사라진 이설주 어떻게 됐을까? 네네. 어떻게 되긴 나왔는데 이 강명도가 또 그랬죠. 네. 김정은 위원장 옆에 현성원이가 등장하면서부터 이설주가 팽당했다. 그러니까 뭐 그렇게 삼각관계처럼도 많이 얘기하더라고요. 그렇게 엄청나게 들어왔던 거죠. 근데 강명도뿐만 아니라 또 이 안찬일, 이 안찬일의 특기가 또 그 아닙니까? 남의 여자들 뒷생활 캐고 남자 이성관계 캐고 이런 것도 추잡한 것들만 제일 전문으로 하는. 네네. 근데 안찬일이가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? 자기네는 이 이설주 근황을 전문 체크하는 전문 채널이랍니다. 자기네가요? 네. 그래서 다른 데서 모르는 그런 과학적으로 해명되는 그런 자료들만 하는데, 특히 이번에 이 두 명에서 지금 뭐 난리 중에 뭐냐면, 강명도는 이설주 여사가 딸만 둘이 있다라고 확고하게 말을 합니다. 강명도는? 강명도가요? 네. 네네네. 딸만 둘이 있다. 네네. 아들이 없다. 딸만 둘이라고 말을 하고, 안차린이는 또 과학적으로 또 뭐 한다고 말을 하면서 딸 둘에 아들 둘이랍니다. 그래요? 네 명이에요? 예, 국정원도 모르는 걸로 국정원도 발표 못 하잖아요. 근데 이 안찬일이는 참 박사 맞네요. 그래서 이번에 1년 동안 만난 게 작년 11월 달에 출산을 했답니다. 출산을 했는데 네네. 아들을 낳았대요. 그래서 그래서 뭐 출산 때문에 이제 공식 석상의 모습을 안 보인다.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었죠. 예. 근데 이제 저는 그거는 좀 지나치게 악의적인 것 같아요. 이제 저희들이 자본주의 사회는 뭐 이제
그 파파라치 뭐 이제 연희 씨도 여기 와서 오래됐으니까 들어보셨겠지만 연예인뿐만 아니라 이제 정치인들도 뭐 안철수가 됐던 뭐 여권이 됐던 야권이 됐던 이제 유명해지면 또 이제 그런 언론 플레이도 좀 하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또 우리는 언론들이 관심이 있는데 이거를 악의적으로 무슨 아까 얘기했듯이 그 누굽니까 뭐 강명도나 안찬일이 뭐 누구랑 뭐 그 위원장이나 총비서나 뭐 고위급 인사들이 무슨 여자 관계가 복잡하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푸는 것은 조금 아닌 것 같고 근데 이제 저희들은 정치를 볼 때 항상 뭐 저기 누구죠 지금 시진핑 네. 주석도 그렇고 그 이제 또 부인이 또 뭐 인민배우 출신인가요? 상당히 인기도 그렇죠.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옛날로 뭐 뿌리를 거쳐가면 뭐 케네디가 이제 그 제키 여사와 함께해서 이제 되게 정치적인 후광도 없고 이렇듯이 이제 아무래도 그런 시각에서 보니까 또 이설주 여사가 또 대한민국에서 인기가 좋단 말입니다. 아마 그 저기 김현희 씨가 한국에 오기 전부터 또 여기서는 많이 알려졌고 2005년도에 아시는 분도 알겠지만 이제 아시안 게임 때 응원단으로 참가했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제 아무래도 관심이 좀 있겠죠. 네. 그렇죠. 이설주 여사하게 되면 북에도 엄청 인기가 있던 배우 아, 아닙니까? 그래요? 그렇죠. 아직은 말 못해. 저는 그게 아직은- 나중에 유명해진 줄 알았어요. 아니요, 거기서도 그 노래들 많이 나서 가수 부르고 뭐 그랬죠. 네네. 그래서 가수로만 알았는데 음. 지금 바라보니까 진짜 곱긴 곱다. 뭐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해야 되나요? 진짜 저는 예술학폭 같다. 너무. 아니 진짜 노래도 잘하더라고요. 그쵸. 노래도 잘하고 그 여러 가지 재능을 많이 가진 분인 것 같고. 나는 이설주 여사 제일 멋있었던 사진이 뭐냐면 네. 그림이 그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정수 여사하고 백두산 천지에 갔잖아요. 그렇죠. 천지에 네. 내려가서 물을 김정수 여사가 물을 뜨는데 이설주 여사가 옆에서 김정수 여사의 어식은 물이 닿으니까 거의 싹 들어주고 있잖아요. 네. 그 모습 한 폭의 그림인데 남과 북의 영수들이 그래서 그 모습이 제일 인상 깊고 멋있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백두산 천지 갔던 모습도 있고 그 전에 이제 처음에 뭐 영빈관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거기서 그 두 부부가 만나는 모습이 조금 새롭기도 하고 신선하기도 하고 많은 분들이 진짜 희망을 갖고도 받고 이제 그런 모습들이 되게 우리 국민들한테는 좀 생생해서 대한민국 시민분들에게는 이제 아무래도 조금 뭐 강명도 TV나 뭐 강철환이나 안찬일 TV나 뭐 이제 악의적으로 많이 방송하지만 아마 그 이설주 여사에 대한 그 애정 어린 뭐 이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왜냐하면 어느 나라나 왜 그 뭐 이거 제가 이거 자료를 받고서 쭉 보다 보니까 러시아의 후르시초프도 그랬다고 그래요. 그 미국을 가는데 자기 부인을 대동하면 사회주의권에서는 드문 일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. 대동하고 가면서 그 부인이 어떤 소탈한 모습, 우리 지금 김정수 여사처럼 그런 조금 제가 화면을 보니까 그런 모습이 연상되더라고요. 그러면서 상당히 그 러시아의 그 미국 사람들에게 비춰진 러시아의 어떤 그 철의 장막의 모습을 많이 녹였다라고 그러더라고요. 이설주 여사는 사실 이제 대한민국 일반 국민들에게는 그런 모습으로 많이 비춰지고 있어서 아마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더 난리를 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. 북의 모습인데 왜 북에서 가만히 있는데 남쪽에서 이렇게 난리를 치죠? 그래요? 알겠습니다. 지금 강철한 팀이 뭐라 그러냐면, 이 양반은 좀 화가 많은 것 같아요. 그 뭐지? 그 국정원에서 이제 그 아까 요번 이제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16일 날 이제 그 정보 보고를 하면서 그리고 이제 정보 보고를 하면 그게 이제 바로는 이제 비공개로 하기 때문에 그 이제 국회 정보위 그거는 그래서 이제 국회의원들이 그걸 다시 브리핑을 해준단 말입니다. 기자들한테 이제 그러면서 특이 동향이 없다. 두 사람 사이에 특이 동향이 없다라는 걸 얘기하니까 이 강철환이 무지하게 화를 내더라고요. 네. 국정원에서 도대체 뭐 하는 거냐? 특이 동향이 있는데 왜 그 얘기를 안 하냐? 자기가 뭐 엄청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엄청 화를 내더라고요. 네. 국정원에서 그랬죠. 1년 동안 아이들과 자녀들과 함께 잘 놀고 있었다. 특이 동향 없다 하니까 강철환이가 1년간 아이들과 놀고 있다. 진짜 놀고 자빠진 국정원 해가지고. 아니 근데 이러다가 이 사람 잡혀가는 거 아니에요? 그래서 어쨌든 북에 대한 우리가 이제 뭐 통일에 대한 관심이 많이 없어졌다 그러잖아요. 그러면서 이제 뭐 우리는 일반 시민들 이것도 저는 뭐 여론전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 북에 대해 사람들이 관심이 없다고 하지만 사실 관심 많습니다. 우리 유영호 대표님들 하는 얘기가 남북관계 좋아지면 저 사람들 예전부터 통일 꿈꿔왔던 사람들처럼 진짜 개떼처럼 하이에나처럼 달려들어서
하나라도 뭐 이권 따먹으려고 할 사람들이다. 그런 말이 진짜 생각날 정도로, 왜냐하면 2018년도에 그 김정은 위원장의 모습 뭐 이런 것들을 보고 국민들이 느낀 충격이라든지 어떤 관심이라든지 대단하거든요. 이제 그런 것들이 저는 지금 다 잠자고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 좀 들거든요. 저는 네. 남쪽에 왔을 때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. 그거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네네. 남쪽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주는데 뭐 해방됐을 때 음. 언젠지 시기 잘 모르는데 조선일보가 제일 먼저 김일성 장군 만세를 신문에 실었다고 하더라고요. 네, 맞습니다. 네, 그랬다가 언젠가는 또 제일 먼저 항제폐암 만세인가 항제폐암 무슨 뭐 그런 것도 말했다고 하고 그래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아 진짜 시기에 따라서 가장 먼저 변할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가장 위험한 사람들이구나. 그래서 지금은 저중동 해가지고 가장 반민족적이고 반통일적인 이런 적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조금만 분위기 좋아지면 가장 열정적인 통일의 어떤 언론으로 이제 탈바꿈 할 수도 있지 않을까. 그렇죠. 그래서 그 분위기 좋았을 때 뭐 전에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보천보 전투 그 이제 특종 기사 나름 자신들의 단독 보도를 동아일보에서 이제 금판으로 만들어서 가서 이제 북에 증정하기도 했고,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한국 전쟁 터졌을 때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 조선일보 사장은 자신이 약간 진보적이어서 자신이 조금 뭐 그 사회주의권의 인사들과 친해서 그래서 이제 자신은 그거를 믿고 올라가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, 뭐 조선일보 그때 보여준 모습 같은 거는 지금하고 비교해 보면 뭐 상전벽해라는 말로는 표현이 다 안 될 정도로, 그러니까 뭐 어느 주의나 사상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너무 기회주의적이라는 거죠. 지금 말씀하셨듯이. 그래서 진짜 통일이 되고 분위기가 좋아지면 우리가 대한민국이 87년도 이후에 민주화되고 그 과실들을 진짜 진짜 그 독재 그 가까이 했던 사람들이 그 민주화의 어떤 그런 과실들을 따먹듯이 이 통일이 되고 분위기가 좋아졌을 때 이 사람들이 제일 먼저 북한 가서 땅 사고 뭐 사업하고 이러지 않을까 진짜 좀 걱정이 됩니다. 이런 건 좀 막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, 블랙리스트 같은 거 만들어도 될 것 같아요, 제 생각에. 뭐 이 그 김정은 위원장과 이설주 여사가 김원경 관람했다라는 기사에 대해서는 뭐 이 정도 할까요? 그렇죠. 네. 네, 오늘도 뽑아주셔서 감사하고요. 네,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, 감사합니다.